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든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동 부족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을 진단받으며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 잡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암은 특효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암의 원인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5 내지 10%이고 나머지 90에서 95%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잘못된 먹거리이고 그 다음이 흡연, 그 다음이 감염, 그 다음이 비만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먹거리가 제일 많은 원인이고 과거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동물성 식품의 섭취, 식물성 기름, 정제된 탄수화물 즉 도정한 곡물로 만든 식품들, 초가공된 채소 등 당류의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암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암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력과 유전은 다릅니다. 가족력이 많은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인데 고혈압과 당뇨는 유전되지는 않지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비슷해서 같은 가족 내에서 발병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암 중에서 가족력이 있는 암으로는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갑상선암이 있는데 국제암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암을 앓았을 경우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배에서 5배로 높았고 형제 자매가 암을 앓았을 경우에는 2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정 유전자는 유전될 확률이 높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느냐 꺼지느냐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와 이모가 모두 유방암과 난소암을 앓았기에 안젤리나 졸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과 난소암을 잘 일으키는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었고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92%까지나 올라가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유방을 잘라내버린 사실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더라도 채식을 많이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유방암 발생률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는 사람들의 발생률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상실을 경험하신 분이 많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든지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긴 적이 많았습니다. 또 암 환자분들 중 다수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생긴 분노나 슬픔 등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를 못해서 그것에 의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이 많았고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흡연, 음주 습관이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았습니다. 주로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고 채식을 싫어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마음과 식사가 괜찮았더라도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았고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운동 부족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은 면역 저하일 때 발병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마음 상태, 잘못된 먹거리, 흡연과 음주, 만성염증, 비만 등은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려 암을 초래하게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몸이 망가지는 경우에 가장 흔히 접하는 상태는 서리고입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죠. 정제된 탄수화물 즉 도정한 곡물, 지나치게 가공된 채소, 고기와 생선, 버터와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초래되어서 서리고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미를 도정하면 흰쌀이 되죠. 흰쌀을 가루내어서 만든 게 떡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섭취 시에 혈당을 급속히 올릴 수 있는데 떡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또 많이 넣기 때문에 더욱 나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통밀을 도정한 흰밀을 가루내어서 빵, 과자, 국수를 만듭니다.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초래하게 되고 이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왈칵 분비되는데 인슐린의 역할이 뭐죠? 피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운반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정제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면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세포 속에 당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피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치도 높고 혈당도 높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는데 서리고의 원인이고 암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잘못된 먹거리, 흡연, 감염, 비만이 암의 주 원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올바른 식습관, 금연, 예방접종, 비만 관리를 잘하면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암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춰줍니다. 운동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잘 감지하게 해줍니다. 운동은 과도한 운동보다 가벼운 운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암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좋은 먹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곡물과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서 암세포 변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배추나 양배추 같은 십자wad과 채소, 토마토, 당근, 시금치 등 색이 진한 채소, 마늘, 양파, 생강 등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채소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흡연은 수천 가지의 발암 성분 때문에 폐암뿐 아니라 모든 암의 발생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금연은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폐암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세포의 재생과 회복 그리고 해독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세포 재생과 회복을 방해해서 암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목표로 수면 환경을 조절하고 수면 전에 명상이나 요가나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은 조기 발견되었을 경우와 늦게 발견되었을 때의 예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조기암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즐기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위암이나 간암의 발생이 많은 아시아인들과 달리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생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생이 크게 증가한 현상을 보면 육류 소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기를 먹을 때에는 기름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껍질을 먹지 말아야 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끓이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서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튀길 경우에 암 유발을 촉진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기고 햄이나 소시지 등의 가공육류 속의 아질산염은 흡연과 같이 1군 A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많은 부분이나 껍질을 제거하고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삶거나 끓이는 방법으로 요리하는 것이 좋겠고, 암 환자들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 중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양의 고기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표준 치료가 끝난 후에는 가능하면 동물성 식품을 피하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년 이상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적다는 보고가 많고 고기와 생선 섭취에 신경 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제 주변을 보면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중년과 노년층 전체 인구의 평균치를 계산하니까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치아가 부실해진 노년층을 제외하고 도시에 사는 중년층만으로 통계를 낸다면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편견입니다. 근육은 적절한 근육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식물에도 단백질은 충분하고 근육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 단백질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줘서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암을 진단받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즘은 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흔한 병이 되었지만 받아들이는 상황은 그것들과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암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표준치료를 단계적으로 받으면서 자기의 몸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암을 진단받으며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 잡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암은 특효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치료가 있지만 현대학적 표준치료의 치료 성적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표준치료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표준치료는 반드시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하시면 되는데 통합암 치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암 치료는 현대의학의 보안의학을 병행해서 표준치료의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성적은 올리는 치료를 말하는데 보안의학이란 한의학, 자연의학, 기능의학, 영양의학, 심신의학 등 수많은 치료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은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암센터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암센터들, 여러분 잘 아시는 MD 앤더슨 암센터, 뉴욕에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하버드 대학의 다나 파버 암센터, 메이오 클리닉들에서는 통합암 치료가 당연하고 이걸 연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학회도 구성되어 있고 2025년 10월에 미국 보스턴에서 22번째 세계 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학회의 이름이 통합암학회이고 한국에는 대한통합암학회가 있고 올해로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현대의학적 표준치료와 함께 통합암 치료를 병행치료 받으시면 항암치료 부작용도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합암 치료 의료기관에서 그 부작용을 잘 치료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현대의학적 표준치료 전체를 회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작용은 통합암 치료로 경미하게 줄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표준치료를 잘 받으시길 강조합니다.